자, 백 기자, 인천 영종도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네요. 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SNS에서 먼저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10대, 20대 남녀 11명이 고등학생 2명을 불러서 집단으로 때렸습니다. 신고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인천 영종도 운서역 근처 공원에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데 왠지 학교 폭력 같이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신고한 내용대로 공원에서 청소년 무리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우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인근에 있던 사람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멈춰만 하고 갔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7일 밤 한 8시쯤에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주민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예. 많이 모여있고 라이터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방화 위험도 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집단 폭행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들로 추정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화만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가해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따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저 싸우면 처벌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고 계도 조치 후에 그냥 철수하고 나서 이 폭행 사건이 계속 더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팀장님이 만약에 현역에 계실 때 저런 상황을 딱 맞닥뜨렸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좀 저 상황이 좀 난감하긴 한데요. 현장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싸운다고 신고 들어온 건 아니고 학생들이 모였다고 혹시 싸움 날지 모른다고 신고했거니 출동을 했어요. 보통 저런 경우에 차 한 대당 2명씩 타지 않습니까? 예. 2명이 가거나 차 2대, 4명이 가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싸우진 않아요. 근데 좀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하지는 못합니다. 행정 지도만 하는 거죠. 예. 당신들 싸우지 마, 경고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주의. 요 정도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적사항 적기도 뭐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경찰에서 뭐라 했냐면 아마 귀가시켰다고 하는데 완전 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도 상황이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남용할 수가 없다. 왜?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분리를 못 시키고 무슨 어떻게 처벌하겠다, 싸우지 마라, 들어가라 이렇게 정도만 했기 때문에 계도라고 갔는데 그 후에 싸움이 벌어지고 폭행 사건이 날 줄은 몰랐던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지 않은 거냐 해가지고 좀 약간 논란이 된 상태인 거죠, 지금은. 자,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벌어진 일이 그냥 단순 싸움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저 팀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경찰이 이건 사후적으로 저희가 평가하는 건데 조금만 적극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그 지구대 경찰관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그래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특혜 골절이 발생한 중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결국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를 했어요. 네, 피해 고등학생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이 크게 다치니까 나머지 한 명이 이제 근처에 있던 가정집으로 막 뛰어가서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 아이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신고 이후에 48분 만에 다시 한번 신고 기록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현장에 남아있던 가해자 4명 그리고 또 피해받은 학생 2명을 데리고 지구대로 갔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피해 학생들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아까 처음 그 계도를 하러 갔을 때도 이미 아이들은 이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울 것 같았다 정도만 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해산시키거나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학생이 경찰이 일자 출동했을 당시에 잇몸이 붓고 눈썹 쪽 피부가 일부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이미 당한 상태였다. 그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맞으니 피해 학생을 현장에서 빼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 이 중부경찰서에서는 지구대에서 출동한 사건이라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장에 출동했던 이 지구대 관계자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펴봤는데 싸우는 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예. 이 진실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님,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했을 그 당시의 시간이 밤 8시였어요. 밤 8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얼굴에다가 막 불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느 정도 상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하하 이거는 조금 이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인천 경찰이면 얼마 전에 또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 지식을 조금 이제 경찰 분들과 주위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소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법에 보면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거나 혹은 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있으면 이거를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 소년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나 기타 여러 장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앞으로는 이러한 우범 소년들이 혹시나 사후에 있을 폭행을 예상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10대들 폭행 사건에 20살이 네. 넘은 성인들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들 타이르고 야야야 빨리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이러고 있어야 될 20대가 말이죠. 같이 어울려가지고 싸움질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